읽을 책을 고르는 방법들. 세상에 책이 너무 많다. 한 손에 잡힐 만큼만 책이 있었다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거나 읽었을 텐데, 읽어야 할 많은 책 위에 매일같이 새로운 책이 또 쏟아진다. 파묻힐 정도로 책이 많은 세상이다. 이 많은 책 중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책 읽기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책을 읽기로 마음먹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책을 읽기로 했는데도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 책을 읽을 수 없다니. 책이 책 읽기를 방해한다. 책 좀 안 읽을 수도 있다. 불현듯 읽고 싶은 책이 생기면 그때 가서야 책을 읽어도 된다. 그러나 나는 독서 모임을 시작해버렸다. 모임에서 읽을 책 한 권은 추천해야만 한다. 어떻게 읽을 책을 고를 것인가? 1. 서점에서 책 고르기. 약속 시간이 조금 남았다.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서점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약속 시간을 애초에 정할 때부터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으로 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이따금 약속 장소를 아예 서점으로 정하기도 한다. 서점은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장소다. 당신도 나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내게 서점은 왠지 모르게 설레는 공간이다. 보물창고 같달까? 좋은 책과 좋은 제목과 좋은 표지, 좋은 진열로 가득한 보물창고. 서점엔 읽을 책,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무얼 골라야 할지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도 서점은 책을 눈앞에 들이밀어주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주므로 무엇인가는 읽게는 된다. 책을 읽는 와중에도 그 옆에 있는 책이 자꾸 나를 유혹하는 방해는 있지만, 서점에 가면 항상 돈만 있으면 이 책을 다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언제나 돈이 부족해 이 책을 다 살 수 없어 때로는 다행인데, 표지와 제목과 진열은 좋지만 책은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베스트셀러 중에 책 고르기. 그 서점 한쪽 잘 보이는 곳에는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으로 모아놓은 책이 있다. 나 같은 고민을 먼저 한 사람들이 많이들 고른 책이다. 다들 보는 책 중에서 읽을 책을 고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다.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 그렇지만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왠지 다들 보는 책은 읽기 싫은 듯한 그런 생각. 우습게도 베스트셀러 목록은 내가 읽을 확률이 낮은 목록 중에 하나다. 작고 소중한 나만의 책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 3. 필독서, 스테디셀러 중에 고르기. 베스트셀러 모음 옆을 보면 필독서와 스테디셀러가 있다. 배치는 조금 바뀌었을지 몰라도, 표지는 대폭 바뀌었을지 몰라도, 아마 10년 전, 20년 전에도 필독서의 이름을 붙이고 있었을 책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어 보였다.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필독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책이다. 안 읽었으니 읽으라고 필독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 이미 다들 읽었다면 서점 매대에서 진작 밀려나 있어야 맞다. 책이 워낙에 많으니 필독서라는 것도 몇 개만 꼽기 어려운가 보다. 서점에 자리한 필독서, 내 메모 어딘가에 박혀있는 필독서 목록, 집 어딘가 고이 모셔져 있을 학창시절 받았던 프린트에 담긴 필독서 목록은 저마다 다른 책을 담고 있다. 누구를 위한, 또 다른 누구를 위한 필독서라고 세분화해놓은 목록도 각각 수백 권씩은 적혀있던 기억이다. 나는 그 수백 권을 어느 세월에 다 읽을까 엄두가 나지 않아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잊지 않고 언젠가는 읽어야지 하고 목록을 보관만 해뒀을 텐데.
목록을 받은 그때부터 한 권 한 권 읽기 시작한 내 친구 누군가는 아마 진작 다 읽었지 싶다. 3살 버릇 80 간다고 이번에도 나는 필독서에 있는 책을 집지 않았다. 4. 책을 추천하는 책을 읽고 고르기.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책에 대한 책이 많이 추간되는 인상을 받고 있다. 누구나 알만한 책을 모아 읽은 감상이나 추천사를 써내려간 책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책을 소개하는 책도 있다. 이런 책은 왜 생겨났을까 궁금하다. 읽을 책을 고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겨났는지 아니면 책 한 권 분량으로 책 여러 권을 읽은 듯한 효과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그도 아니라면 내가 책 좀 봤다고 자랑하려 쓴 책인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친구의 연락을 받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 친구가 추천해주는 책 읽기. 책에 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잘 없다. 그럼에도 이런 세상에도 책을 추천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어떠한 책에 대한 찬사를 귀로 쏙쏙 흡수하며 이번에는 당장 이 책을 읽으리라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추천해준 책을 다 읽는 것은 사실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추천해주는 이야기를 듣자니 맞장구를 쳐가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억지 맞장구가 아니라 들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읽겠다고 마음먹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마니. 이사하면서 가진 책을 한 100kg 정도 버렸다. 자그마치 1만원어치 폐지다. 요즘엔 책 한 권 사기도 버거운 가치의 책 100kg. 책장에서 버릴 책을 골라내면서 내가 고를 만한 책이 아닌데 하는 의문으로 책 하나를 집었다. 그 책을 열어보니 고개를 내미는 친구의 메시지. 과연 내가 고른 책이 아니었다. 그 책은 여전히 책장에 있다. 언젠가 읽겠다는 마음과 함께. 6. 왓챠, 비블리 등의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책 읽기. 친구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음악 앱을 실행했다. 셀 수 없이 많은 노래 중에 특별히 뭔가 고르지 않아도 곧바로 들을 만한 노래를 앱이 틀어주었다.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 등에서 알 수 있듯 요즘은 추천 알고리즘이 꽤 정확해졌다. 내 취향을 알려주는 첫 몇 번의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노래를 그럴듯하게 선곡한다. 책을 읽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는 있는지, 수요가 포착되기는 포착되었는지, 왓챠피디아나 비블리 같은 앱들 여러 가지가 출시되어 있다. 이들 앱도 내가 입력한 선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읽을 책을 내게 추천해준다. 이들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정교해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 기대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책을 읽은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 그런 건지 아니면 책을 읽는 사람이 부족한 건지 데이터가 부족한 느낌이다. 영화나 음악에 비하면 앱의 추천이 내 선호와 일치하는 경우는 조금 적다. 그런 느낌 탓인지 앱이 추천하는 모습에도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고. 7. 밀리의 서재 업데이트 신간 중에 읽기. 이 책을 살까 저 책을 살까 고민하느라 시간을 보내다가 돈을 먼저 내면 책을 조금 더 많이 보겠지 해서 밀리의 서재 서비스를 구독했다. 이번에는 밀리의 서재를 실행해 보았다. 밀리의 서재도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남들이 많이 본 책, 내가 좋아할 만한 책을 추천해준다. 하지만 내가 책을 고르는 페이지는 거기가 아니라 2주의 신간 페이지다. 밀리의 서재는 계약상의 이유로 최신간만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도 종종 업데이트된다. 이 점이 나는 좋다. 최신간 목록만 보고 있으면 과거에 출간된 클래식들을 놓쳐버릴 텐데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는 여러 시기에 출간된 책을 접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어떤 책들이 업데이트되었나를 살펴보았다. 앞불사. 이번 주에 이미 확인을 마쳤던 목록이 아직 있다. 아직도 읽을 책을 고르지 못했다니. 고민하는 시간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았음을 확인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련다. 8. 찜 목록 중에 읽기.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목록에는 읽고 싶은 책이 여러 권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먼저 읽을 책을 고르고 나머지 책은 찜 목록에 담곤 한다. 밀리의 서재뿐 아니라 구글 북스나 예스24 같은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도 위시리스트 등으로 이름은 다를지 몰라도 찜 목록은 있다. 밀리의 서재에 없는 책이나 밀리의 서재가 없던 시절에 접했던 책들은 여기에 잘 담겨 있다. 찜 목록을 보고 있으면 과거에 내 관심사가 어떠했는가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서 재미있다. 예전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구나. 이제는 전혀 상관없어졌는데.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 찜 목록 읽기다. 미루지 말고 관심 갔을 때 그때 바로 읽을 걸 하는 후회와 함께. 집에 도착해 씻고 누울 때까지도 책을 고르지 못했다. 쓸만한, 그러나 이번에는 유효하지 못했던 위에서 열거한 방법 1부터 8까지에 밖에서 고르기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이어질 다른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안에서 고르기.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여전히 고민하다가 독서 모임의 다른 회원들은 어떤 책을 골랐는지 궁금해 네이버 카페에 접속해 보았다. 나보다 성실한 회원들이 추천해 놓은 책을 볼 수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책이 많아 흥미로웠는데 그보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책을 고른 방법이었다. 책을 고를 수 있는 장소를 대부분 위에서 열거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책을 골라올 수가 있었다. 어떤 회원은 예전에 읽다가 포기했던 책을 기억해내 이번에야말로 읽겠다며 추천하기도 하고 다른 회원은 책이라고 하면 이 책이 생각난다며 추천하기도 했다. 언젠가는 읽으려고 기억해둔 책을 추천한 경우도 있었다. 그들이 책을 고른 장소는 자신의 마음속이었다. 내면의 도서관, 내면의 서점. 어떤 회원들은 그 속에 책이 들어있어 밖이 아니라 안에서 책을 골랐다. 그래서 나도 책을 찾겠다고 불을 켰던 눈을 감고 내 속을 들여다보았다. 언젠가 읽을 책을 속에 품고 산다. 읽지 않은 책이 있다는 게 꽤 멋진 일이다. 읽을 책을 고르는 방법들.